네, 여기서부터는 갑상선 초음파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갑상선 초음파의 검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방사성 탐촉자가 아니라 직선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죠. 1번은 틀렸고요. 자, 초음파 검사에서 혀부의 관찰이 어렵다. 초음파에서 오른쪽 옆과 왼쪽 옆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혀부까지 초음파상에서 관찰이 잘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볼록형이 아니라 직선형이고 4번 7.5메가의 고해상력 탐촉자 이용한다. 정답 4번이네요. 자, 5번 갑상선 주변 장기 식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좌측 스캔에서 관찰된다.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 패턴이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패턴의 문제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3.5메가 너무 낮죠. 2번 전처치 갑상선 초음파 할 때 전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보통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 금직을 하게 되죠. 3번 식도는 갑상선 옆이 아니라 왼쪽 그리고 뒤쪽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4번 갑상샘은 주위 근육보다 밝게 보인다. 정답은 4번이네요. 주변 근육은 조금 어둡게 보이고 갑상샘은 조금 밝은 상태로 영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5번 부갑상샘은 밝은 에코로 식도 뒤에 보인다. 자, 정상적일 때 부갑상샘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5번 틀렸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찾는 패턴인데요. 전처치 필요 없고요. 볼록형 탐촉자 아니고요. 3.5 아니고 자, 표층 질환이 있는 경우 젤패드가 유용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젤패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유방 초음파라든지 또는 다른 표재성 장기를 볼 때는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4번 정답이고요. 표재성 장기이므로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탄성 초음파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방이라든지 갑상선과 같이 피부에 가까운 장기를 평가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은 4번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온목 동맥은 고음형으로 나타난다. 어둡게 나타나죠. 그래서 무에코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2번 갑상선 혀부는 다중반사로 관찰 어렵다. 초음파에서 잘 보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직선형 고주파수를 써야 됩니다. 4번 정상 갑상선 실질은 균일하게 보인다. 정답 4번이네요. 자, 종단 스캔에서 오른쪽 옆 아니고요. 왼쪽, 좌측 아래쪽에서 식도가 보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 탐촉자를 어떻게 고르는지 탐촉자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갑상선 초음파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2번 리니어 프로브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턱밑샘 검사가 아니라 갑상선 초음파 검사죠. 2번 사다리꼴 탐촉자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형태, 직선형 탐촉자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목에서 가장 큰 근육이다. 전방 외측에 어둡게 보여지는 구조물, 가장 큰 근육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검사를 위해서 목을 검사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투과력이 낮은 고주파수 탐촉자를 써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상선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또는 혈관을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국가고시 41번 문제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7에서 12MHz 고주파 탐촉자로 검사하기에 적합한 장기는 고주파수를 쓰기 위해서는 보통 표재성 장기, 피부에서 가까운 곳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피부에서 깊은 곳이고 깊은 곳, 중간 정도, 전립선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고주파수를 써서 검사하는 것은 갑상샘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국가고시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고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영상 해석을 묻는 문제. 요즘에 잘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직접적인 해부학을 물어보는 패턴이거든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갑상샘을 나타내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B에 해당되는 영역이 갑상샘이죠.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 같은 경우는 갑상선 옆에 있는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고요.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근육인데 전방 외측이고 조금 큰 사이즈라서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왼쪽 후방에 있으니까 식도와 가까운 구조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상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상해부학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식도에 해당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반대편이 왼쪽입니다. 봤을 때 왼쪽 후방에 위치한 게 식도죠. 그래서 B에 해당되는 영역을 식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B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구조물은 근육에 가까운 형태라 볼 수 있겠고요. 위치 관계로 봤을 때는 후방에 있는 롱구스 콜리 머슬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문제인데요. A 영상에서 B의 화살표 부분과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화살표한 거랑 A의 어떤 부분이 연관되는지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식도를 가로 스캔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관상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세로 스캔해서 평가하게 되면 길게 펼쳐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정답은 D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상선 주변에 해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송목정맥,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봤을 때 B는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정맥이니까 정답은 3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를 보게 되면 침을 삼킬 때 움직임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왼쪽 후방, 여기에 있는 게 식도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자, A 같은 경우는 롱구스 콜리 머슬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번 보시면 탐촉자로 누를 때 혈관이 찌그러진다. 자, B 같은 경우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죠. 탐촉자로 압박을 가했을 때 모양이 바뀌는 구조물이라서 정답은 2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3번, C는 목에서 가장 작은 띠근육이다. C는 전방 외측에 위치하는 가장 큰 근육이죠. 예상을 해보자면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기 때문에 스랩 머슬은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곡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직선형 써야 되고요. 투과 깊이를 고려해서 고주파수를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고시 41번 문제입니다. 정상 갑상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갑상선은 인접한 근육보다는 고에코로 나타나고요. 인접한 근육과 동일하지 않고 고에코입니다. 다음으로 인접한 혈관보다는 고에코로 나타나서 3번 틀렸고요. 4번, 인접한 근육보다 밝은 에코로 보인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검사 전에 전처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갑상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갑상샘 초음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방 외측의 가장 큰 근육입니다.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상샘 초음파 관련된 내용 쭉 설명드렸고요.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